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전장의 우위는 우크라이나군이 잡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크게 화가 날 만한 일이 지난 7월 13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해 강제로 점령해 세우려 하고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정식 국가로서 승인한 것인데요. 이에 크게 실망한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완전히 단교했으며 북한은 현재 강제로 세워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과의 정식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러시아, 북한 둘이서 아무리 우겨대 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찌질한 정신승리에 불과하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전쟁에서 크게 불리해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을 볼 때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 지역과 루안스크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정식으로 주장한다면 이곳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가해질 경우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했다는 명분을 들어 핵무기를 사용하려 들 수도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자신들의 영토였던 루안스크 지역과 도네츠크 지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와중에 불리할 때는 원래 루안스크 지역만 점령하면 이번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는 달성한 셈이라 애써 우기더니 러시아는 막상 이들의 손에 넣고 나니 원래 우리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고 다시 말을 바꿔 공세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7월 27일 도네츠크 반군의 러시아 대리인 조직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러시아로 개명하고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로 병합할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18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이즈베스티아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도우려 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이를 위해 북한은 러시아의 탄약과 무기를 지원하거나 병력을 파병시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협력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어떤 변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북한의 지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 측이 또다시 전황을 뒤집고 우위에 놓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몰라도 북한에서 얻어온 구식무기와 탄약들로 현재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절대 약하지 않은데요. 북한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러시아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압도적인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앞에 북한군과 러시아군 모두 얼마나 힘없이 처절하게 쓰러져 가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당하지만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 이번 침공 전쟁을 정의의 조치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유엔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러시아를 지지한 총 5개의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 그리고 북한입니다. 사실상 현재 러시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북한뿐인 상황인데요. 지난 7월 12일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에서는 러시아군의 정밀 유도 무기가 바닥나 부식 폭탄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IISS는 위성 사진을 통해 러시아군의 폭격기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을 모두 낱낱이 분석했는데요. 이 분석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기고 활동을 하고 있는 조셉 댐시가 공동 집필자로 함께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가 이란에게 전투에 필요한 대량의 드론을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13일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UAV를 판매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란은 러시아군의 군비 확장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 사실상 러시아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에 대해 러시아가 이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미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은 물론 이란마저 러시아를 외면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가 도움을 받을 만한 국가는 사실상 이제 북한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지 시각 7월 25일 미국의 독립 언론 매체인 더 디스패치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7월 14일 러시아가 강제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이들과의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할 준비에 나선 것은 러시아가 이들을 조종해 모종의 협력 관계를 만들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를 인용해 북한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도울 수 있는 분야는 의외로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밝혀 우려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가난한 국가지만 북한과 돈바스 지역의 두 인민공화국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첫째, 북한은 돈바스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네츠크, 루안스크의 전쟁 전후 복구 사업을 돕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해외 노동자 신문으로 보낸 북한의 인적 자원이 언제 전투를 위한 군병력으로 변모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둘째는 북한이 구소련 시절에만 해도 주요 공업지대였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남겨져 있는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부품과 기계 장치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돈바스
제 두 인민공화국과 북한은 석탄과 망간 등의 원자재에서부터 무기까지 거래할 수 있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요. 더 디스패치의 보도에서는 북한이 돈바스 지역에 남아있는 구소련 공업시설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각종 부품이나 기술을 지원받고 그 대신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 및 친러 돈바스 반군들에게 지하 자원이나 무기 등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북한에서 대량의 로켓과 탄약, 미사일을 돈바스 지역의 이 두 친러 국가들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극심한 탄약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군이 북한에게서 공급된 122mm 포탄 및 152mm 탄약, 122mm 로켓 포탄 등을 지원받아 다시금 우크라이나의 슬로비안스크를 비롯한 여러 곳에 공세를 가할 역량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껏 러시아군이 그래왔던 것처럼 북한군 병사들을 갑자기 전역시켜버려 민간인 시민으로 만든 다음 이들로 하여금 바그너 그룹과 같은 용병 군단에 취직시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전투를 수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리 많은 포탄이 지원된다 해도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움으로 러시아군은 병력을 더 보충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장비의 질과 화력 모두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열세에 놓인 것이 러시아군의 상황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곧 무려 16문의 M14 하이마스를 운용하게 될 예정이며 이보다 2배 이상의 화력을 지닌 M270 MLRS까지 39문이나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작 4문의 하이마스가 러시아군 탄약고 100개소를 박살내며 러시아군의 화력 공세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는데 사실상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와 MLRS 모두를 합쳐 이전에 비해 단순 계산으로도 23.5배 이상의 화력과 초정밀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니 문제입니다. 앞으로 북한군의 탄약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러시아군에게 지원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군은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력과 정밀 타격 능력으로 러시아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타격 능력은 더욱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 남은 철도 보급로인 케르치 대교를 언제 끊어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러시아군은 추가 병력 증원은 고사하고 보급부대조차 수많은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의 습격에 의해 철저히 공략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군의 탄약이 지원된다고 해도 이를 보급해 줄 수 있을 만한 보급로가 모두 차단당해버린 것이 지금의 러시아군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현대화된 물류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최신형 이스칸데르 전술탄도 미사일조차 영상으로 불발되는 것이 3번 이상 확인되었는데 아무렇게나 관리되어 온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의 관리 상태가 러시아군에 비해 더 나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인 한국 시각 27일 00시 이후 친우크라이나 우신트 분석가인 워모니터는 잇따르는 러시아군의 패전 소식과 우크라이나군의 승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 정찰대가 체필 정착촌 일대에서 우크라이나 방어 구조물 건설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이줌 인근의 야츠키우카와 스투데노크 정착촌에서도 러시아군이 철수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는가 하면 보호로티치네를 공격하려던 러시아군이 오히려 격퇴당해 손실을 입고 퇴각했다고 합니다. 시베르스크 동쪽에서도 러시아군이 흐리호리오카에 대한 공습과 보병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고요. 이바노 다리우카 지역, 시베르스크 동쪽의 베르크노카면스케 지역, 파울리우카와 블라우다튼의 마을 할 것 없이 수많은 곳에서 패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북동쪽 약 25km 지점에서는 러시아군이 전투를 통해 약간의 이익을 거두기도 했지만 이미 남부전선의 헤르손 대교 상판이 무너져버려 많은 러시아군이 고립되어 섬멸될 위기에 처하는 등 러시아군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협력이 강해지며 북한에 러시아 T-90 전차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2달 전부터 부품 부족과 서방의 제재로 가동이 멈춰버린 러시아의 공장들과 당장 자신들도 부족한 전력을 생각하면 이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의 T-62 계열 천마호 전차가 나타났다가 쉽게 파괴당하고 마는 것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